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병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직전 세션에서 이 여러 당첨자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혜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세션도, 제 세션도 열심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이 오라클 BMS를 통해서 이 GCP 서비스를 활용하기라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 고객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놓고 저희 구글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외부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내부 규정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네트워크 측면에서 볼 때도 대역폭이나 또 레이턴시 또는 이에 따른 또 비용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사실 관리 포인트가 가장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B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전 익스텐션에 BMS를 위치시키기 때문에 저희의 인터커넥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BM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데모에서는 저희 빅쿼리와 이 BMS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을 수행을 할 거고요. 저희 자체 데이터 스트림이나 데이터 프로도 있지만은 현재 데이터 스트림은 지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서드 파티 솔루션인 스트림을 통해서 이러한 싱크 작업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클라우드 데이터 스트림이 지혜가 되게 되면 저희 이런 이제 스트림을 통해서 구성한 것도 데모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스크립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들어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데모 환경을 보시게 되면 소스 쪽은 투노드 RAC로 구성되어 있는 BMS 위에 오라클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오라클 DB 버전 같은 경우는 19C 버전에 그다음에 ASM으로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많이 쓰는 멀티 테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싱크를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P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OS는 기본적으로 레드햇 리눅스 7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 타겟에 해당하는 건 이제 빅쿼리고요. 인티그레이션 툴은 스트림의 리얼타임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툴 빅쿼리를 사용을 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스 쪽은 이제 BMS 장비가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쉘을 열어서 이 클러스터의 구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투노드 RAC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ASM으로 데이터 디스크 그룹과 그다음 레코 디스크 그룹이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이 BMS CDB라는 멀티 테넌트 DB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스 쪽부터 기본적인 설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요구사항들은 이 스트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카이브 로그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리 접속을 해놓은 이 SQL 데벨로퍼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카이브 로그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요. 지금 해당 DB는 아카이브 로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조건은 이제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프리멘탈 로깅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마이너를 통해서 이 체인지 데이터에 대한 싱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 서프리멘탈 로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깅을 하는 레벨은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예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네이블 하는 것으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네이블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CDB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관련된 명령어로 수행을 했고 다시 select query를 통해서 설정이 됐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세 가지 모두 다 이제 서플리멘탈 로깅이 수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롤을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스트림 인스턴스 프리빌리지에 해당하는 이제 롤을 생성을 하고 그 롤에다가 필요한 권한들을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롤에다가 권한을 할당한 다음에 실제 스트림 인스턴스가 사용할 이제 계정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계정은 CDB, PDB 모드에서 쓸 수 있도록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이 C# 스트림이라는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계정을 이제 생성을 완료했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계정에다가 필요한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만들었던 롤을 이 계정에다가 할당을 하고, 그럼 추가적으로 일부 권한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해당 계정에다가
권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시중지 작업을 하기 위한 이때 사용한 테이블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퀴즈 메이크 마커라는 테이블이 되어 있고 그냥 필수적으로 하나 생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싱크에 사용할 스키마와 그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실제 사용할 DB에서 하는 거라서 PDB에 접속을 해서 스키마 계정 생성과 관련된 테이블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BMS 유저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 BMS 유저를 PDB에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 싱크에 사용할 테이블 두 개를 연이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DEPT라는 테이블과 EMP라는 테이블 두 가지를 간략하게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소스 쪽에 실제 싱크할 테이블 생성은 이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 데이터를 간략하게 로드를 해서 실제적으로 복제가 잘 되는지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략히 5건씩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DEPT 테이블과 EMP 테이블에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해당 작업은 해당 PDB에서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5건씩 기본적인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로 일단 적재를 완료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소스 쪽의 설정은 이제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타겟 쪽, 즉 빅코리 쪽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빅코리는 데이터셋과 그럼 그 데이터셋 안에 필요한 테이블을 이제 매핑되는 테이블을 생성한 작업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해당 데이터셋과 테이블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빅코리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이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커맨드로 생성한 작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이름은 오라2BQ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이 커맨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콘솔에서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BMS와 가까운 위치로 지정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재 사우스 이스트 쪽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리전으로 해서 동일하게 가까운 곳에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데이터셋 아래 필요한 이제 매핑되는 테이블 두 가지 DEPT와 EMP를 연이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지금 DEPT가 생성이 완료됐고요. 이어서 EMP 테이블도 스크립트를 가지고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EMP도 지금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 타겟 쪽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로 실제 들어가서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라2BQ라는 데이터셋을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EMP와 DEPT라는 두 개의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스와 동일하게 매핑된 테이블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타겟 쪽 빅콜에 대한 설정은 이제 완료되고, 세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스트림 쪽에 대한 이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트림은 일단 마켓플레이스에서 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간 다음에 스트림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제 빅코리 쪽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 스트림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7일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런치를 하시게 되면 스트림 인스턴스에 대한 생성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름은 디폴트로 이 스트림 빅코리 1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거고요. 존 같은 경우에는, 리전 같은 경우에는 BMS와 동일한 위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제 옵션들은 이제 디폴트로 두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플 하게 되면 이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를 통해서 실질적인 인스턴스 생성과 관련된 설정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이 오른쪽 부분에 접속해야 될 계정, 어드민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와 그 다음에 접속 URL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정 정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어드레스가 나오면 해당 사이트 어드레스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실제 이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 데모 환경이기 때문에 저 URL 쓰지 않고 조금 이제 다른 URL 써서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사이트 URL로 들어가셔서 이 어드민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URL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스트림 인스턴스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이제 CDC를 위한 설정 부분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은 어드민으로 주어져 있는 이제 패스워드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디플로이먼트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앱으로 들어가서 Add 앱을 선택한 다음에 Start from Sketch로 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림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런치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트림 인스턴스가 이 빅쿼리에 실질적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요거는 클라우드 쉘로 들어가서 Gcloud 명령어를 통해서 서비스 어카운트를 스트림 BQ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필요한 이 빅쿼리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정을 권한을 IAM 팔러시를 적용을 해서 스트림 인스턴스가 빅쿼리로 라이트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전체 이름을 가져와서 즉 서비스 어카운트 이름을 조회했고요. 이 어카운트에다가 빅쿼리에 대한 IAM 팔러시를 각각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에디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Gcloud 명령을 통해서 손쉽게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빅쿼리에 대한 유저에 대한 IAM 팔러시를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권한 부여는 완료가 됐고요.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키를 생성한 다음에 해당 키를 이 스트림 인스턴스로 옮겨서 그 키를 가지고 실제 스트림 인스턴스가 빅쿼리에 대한 라이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작업을 위해서 GCS로 키를 이동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GCS를 올리는 작업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올려놓고 스트림 인스턴스로 로그인을 해서 해당 키를 받아와서 위치를 해놓고 실제 이제 디플로이 할 때 그때 저 키를 가지고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트림 인스턴스로 SSH 접속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GCS에서 해당 키를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루트로 전환한 다음에 글자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트림 인스턴스로 이제 루트로 접속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GSUT를 활용해서 저희가 생성한 이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키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키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에 키에 대한 소유주를 시스템 인스턴스 계정으로 전환을 하면 기본적인 키에 대한 준비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S를 통해서 실제 설정을 확인해 보고요. 네, 소유주가 다 스트림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설정은 완료가 됐고 이제 실제 이 스트림 인스턴스 안에서 초기 적재에 대한 카피와 그다음 CDC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플로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오라2 빅쿼리 인인 로드라고 이름을 주고서 앱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화면을 좀 키우고요. 서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치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소스 쪽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로 이름은 소스 데이터베이스 인인으로라고 명령을 해봤고요. 커넥션 기본적으로 JDBC로 커넥션 하기 때문에 PDB로 접속할 수 있도록 커넥션 URL을 준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는 인스턴스는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이 스트림에 대한 그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스트림으로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옵션에서 보시면 테이블을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즉 어떤 테이블을 매핑할 건지를 이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BMS 유저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대상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후 아웃풋 이름을 주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 소스 쪽에 대한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라클 DB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디플로이를 해서
디플로이 할 때 모드는 디폴트와 에이전트 모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심플하게 일단 디폴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저 물건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타겟을 또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타겟 버튼을 클릭하셔서 빅쿼리로 타겟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타겟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타겟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고요. 타겟 이름은 타겟 빅쿼리 이닛 로드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대로 이름을 카피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댑터는 네, 빅쿼리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화면 내리시면 어댑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테이블에 대한 매핑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소스 타겟 모두 다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쪽은 BMS 유저, 그럼 타겟 쪽은 오라2 BQ로 지정을 해서 콤마로 분리한 다음에 매핑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고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이 서비스 어카운트 기일의 위치를 지정하시고 프로젝트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기본적인 타겟에 대한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배치에 대한 인터벌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가 90초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한 5초 정도로 지정을 해서 싱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인터벌 같은 경우는 고객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스 타겟에 대한 기본적인 이니셜 로드를 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디플로이를 해서 이상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스타트를 해서 실제 카피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 눈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가 전달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트 앱 버튼을 눌러서 동기화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5초 인터벌을 줬기 때문에 5초 내에서 지금 이제 데이터 이동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링 프로세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이 전송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소스 쪽에서 총 10건의 데이터, 즉 EMP와 DPT 각각 5건씩 읽은 걸 보실 수가 있고 라이트 쪽도 5건씩 라이트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읽어와서 빅쿼리 쪽으로 라이트를 했다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빅쿼리 콘솔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쿼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소스에서 입력했던 5건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빅쿼리 쪽으로 피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EMP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5건의 데이터가 넘어온지를 확인해 보고요. 네, 동일하게 5건이 이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니셜 로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닛 로드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로그 마이너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여기 CDC 부분이 로그 마이너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init 로드 앱은 일단 이제 모두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지를 시켜놓고 CDC 하기 위한 앱을 또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을 클릭하신 다음에 앱으로 들어가서 Add 앱을 누르신 다음에 동일하게 Start from Scratch를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름은 오라2 빅쿼리 이제 CDC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CDC에 대한 설정을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오라클에 대한 리소스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스 쪽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고요. 동일하게 이름은 소스 데이터베이스 CDC라고 이름을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커넥션 정보는 앞에 부분과 동일한데 이 로그 마이너는 이 CDBS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 자체를 CDB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S CDB도 접속을 하고 계정은 동일하게 이 스트리밍 C# 스트림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제공 설정해 놓은 값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매핑 정보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CDB이기 때문에 앞에 PDB 이름을 주고 스키마명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명을 명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아웃풋 이름을 주고 설정을 하면 이제 설정이 소스 쪽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스 쪽은 설정을 완료를 했고요. 동일하게 디플로이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디폴트 모드로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디플로이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소스 쪽에는 이제 이 커넥션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정상적으로 커넥션이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물결 모양을 클릭을 해서 타겟을 애드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 비코리 타겟을 애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름은 타겟 비코리 CDC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댑터는 비코리 라이터, 앞에와 동일하게 비코리 라이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테이블 매핑 같은 경우도 소스 쪽 타겟 쪽 모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PDB 이름을 주고 소스 스키마 테이블 그리고 타겟에 대한 데이터셋 테이블명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 매핑까지 완료가 된 거고요. 동일하게 서비스 어카운트와 프로젝트 아이디를 주고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타겟 쪽에 대한 세팅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배치 인터벌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일단 5초로 주고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세이브를 하게 되면 네, 타겟 쪽까지 이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물결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제 진행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디플로이를 해서 이슈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네, 디폴트 옵션으로 디플로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디플로이가 완료가 됐고요. 물결 모양 클릭해서 모니터링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앱을 이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CDC 할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뭐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없고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스 쪽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변경 데이터가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로 3건씩의 데이터를 각각 DPT와 EMB 테이블의 소스 쪽에서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심플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소량의 데이터를 입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대량의 데이터도 한번 입력을 해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밑에 진행 상황 쪽에서 데이터가 전송된 것을 좀 모니터링한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모니터 프로세서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부분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쪽에 3건씩 저희가 입력한 대로 인지를 했고 타겟 쪽에도 3건씩 추가적으로 라이트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변경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싱크 작업을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코리로 실제 들어가서 이게 추가된 데이터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코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DPT 테이블 보시면 이제 3건 이후에 입력했던 3건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EMP도 네, 동일하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상위의 3건이 추가적으로 입력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리머를 통해서 CDC로 좀 손쉽게 데이터 싱크 작업을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는 뭐 사실 소량의 건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대량의 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물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미리 준비한 스크립트로 한 10만 건 정도를 인서트를 해서 제대로 넘어가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BMS 서버 1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준비하는 이제 인서트 저 스크립트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인서트 작업을 소스 쪽에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놨고요. 라인 수로 보시게 되면 10만 건이 인서트를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QL 플러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세션을 PDB로 변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PDB에서 해당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싱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개별 인서트 쿼리를 해놨기 때문에 인서트하는 작업은 조금 이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건씩 지금 이제 10만 건이 기본적으로 이제 인서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커밋 베이스로 데이터가 넘어가기 때문에 커밋이 완료 찍히고 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이동 작업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0만 건이 인서트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즉 소스 쪽에 이제 10만 건이 인서트 했기 때문에 5초 뒤에 캐치를 해서 타겟 쪽에 라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데이터 넘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으로 들어가서 소스 쪽에 읽은 데이터와 타겟 쪽 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에 데이터 넘겼던 거 포함해서 지금 이제 10만 3건이라고 이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DB에 들어가서 데이터 건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빅쿼리 콘솔로 들어가서 데이터 건수를 카운트를 해서 우리가 입력한 건수가 정확하게 넘어왔는지 체크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EMP 쪽만 이제 테스트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EMP 쪽만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운트 해보면 이제 10만 8건이 총 포함해서 앞에 나왔던 8건 포함해서 10만 8건이 넘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소스 쪽도 동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같은 데이터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MP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네, 동일하게 10만 8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소스와 타겟이 정확하게 싱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림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싱크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비주얼 시각화된 리포트를 생성하는 작업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커넥터를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빅쿼리 쪽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분석 작업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생성한 테이블에 대해서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이 데이터 스튜디오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목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제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스튜디오에서는 빅쿼리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리프레시 특정 주기로 리프레시 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이제 실제 리포트를 구성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빅쿼리에 올려놓은 데이터에 대해서 테이블이나 그래프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루커를 인수했기 때문에 루커를 활용해서 또 다양한 이제 시각화된 이제 분석 작업들을 이제 수행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클라우드와 인티그레이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루커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루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빅쿼리를 거치지 않고도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로 다이렉트 커넥션을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때문에 루커를 통해서 오라클 DB에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분석하는 것도 향후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아직 그 인티그레이션 완료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 스튜디오를 통해서 간략하게 빅쿼리로 업로드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수행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BMS에 있는 데이터를 결국 이제 GCP와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이제 빅쿼리로 싱크하는 작업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시각화 작업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와 이제 연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루커와 또는 이제 AI, ML을 통해서 또 다양한 분석과 예측 데이터 생성하는 작업 등을 BMS로 옮김으로 인해서 작업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라클 BMS에서 이 빅쿼리와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튜디오도 데이터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지혜가 더 되게 되면 또 다양한 이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BMS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데모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